여기까지는 저번에 우리가 언급했습니다. 땀 흘린 후에 시원한 맥주 한 잔 찾았더니 2030, 20, 30대가 결국 이 병이 늘어났다. 통풍 얘기였습니다. 자, 하루 중에 우리 가장 중요한 식사가 언제일까? 지금 아침을 먹지 않는 사람들이 약 한 3분의 1 정도 된다고 통계치에 나와요. 그런데 그 하루 세 끼 중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좀 먹어야 되냐?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대인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세 끼를 먹는 것이 보편적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아침 식사를 거르는 사람이 꽤 많다. 질병관리청의 2022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아침 식사 결식률이 34%에 달한다. 그래서 3명 중 1명은 아침을 거른다. 그럼 이렇게 걸렀을 때 어떠한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쭉 얘기를 합니다. 자, 얘기를 하니까 일단 생체 리듬이 뭔가 좀 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자, 그러면 생체 리듬이 깨어진다. 그 얘기는 대표적인 우리가 배고플 때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 그러나 배고픔 호르몬이 그리렌이 옳게 작동되지 않을 수가 있다.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끼니를 거르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자, 렙틴과 그리렌의 어떤 이 균형이 지금 깨어질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만약에 아침에 충분히 먹지 않으면 나중에 그리렌 수치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당신 몸은 당신이 놓친 모든 것을 보충하려고 노력하고, 자, 이렇게 생체 어떤 변화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자, 쿠퍼 박사는 공복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어느 순간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몸에 안 좋은 비만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잘못된 선택이라 이런 주장을 합니다. 또 어떤 단식, 자, 간헐적 단식, 그러는 이 단식에 대한 주장도 나옵니다. 그럼 간헐적 단식을 한다. 자,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해가지고 한 끼를 걸러야만 가능하잖아. 그렇죠. 자, 이랬을 때 과연 어떤 말이 옳을까?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주장들이 지금 쭉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비만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자 했기 때문에 이 내용 한번 읽어보시라. 그 다음, 자, 광주과학기술원, 과기원, 언어 장벽 없다. 무슨 말이냐? 한국어로 강의하면은 AI가 바로 영어 자막을 내보내는 이런 시스템으로 교육하고 있다. 어때요? 내가 할 수 있는 말로 하고 내가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내가 이해할 수만 있다면은 언어 장벽은 깨어지잖아. 그죠? 자, 우리가 평상시 어떻게 쓰는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AI가 바로 이렇게 번역 이거 가능하다. 강의도 가능하다. 이 얘기거든. 앞으로 더 완벽하게 가능하겠지. 그러면은 전 세계 언어 전혀 배울 필요 없느냐? 그건 아니지. 언어를 전공을 하고 그 문화를 진짜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어때요? 사실 언어를 배워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이 뭐 이렇게 그렇게 모든 사람이 의학에 매달릴 필요는
없을 수도 있을 거야.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되면은 전 세계에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영어가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겠죠. 자, 그다음 이거 보세요. 뭐 부기가 심하다. 자, 이성분 위주로 식단을 관리를 해라. 자, 우리 몸에 부기가 붙는다. 원인이 뭘까?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자, 이런 식품, 음식과 관련해서 연관된 내용이니까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자. 기말 시험 힌트는 다 줬습니다. 자, 이 내용. 자, 이 퍼온 자료인데, 저도, 이거 부산대학이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그런 걸 이 내용을 보고 알았어요. 근데, 자, 이게 사실이라면은, 이 부산대 출신들은 이런 것들도 모르는 모양이지. 자, 현충일 아침에 부산 출생 박선영 국제대학 교수 페이스북 글을 옮겨왔는 겁니다. 자, 오늘 내가 슬픔을 넘어 기쁜 이유. 자, 리차드 워트김 장군과 그의 부인 한묘숙 여사에 대한 전설적인 실화다. 전설적인 실화다 그러는데 이 거짓일 확률은 거의 없죠. 자, 6.25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 장성, 그는 당시 미군 군수사령관이었다. 1952년 11월 27일 부산역 건너편 산 판자촌에 큰 불이 났다. 판잣집도 변변이 없어 노숙자에 가까운 생활을 하던 피난민들은 부산역 건물과 인근에 있는 시장 점포 등이 유일한 잠자리였는데 대화재로 오갈 데가 없게 됐다. 입을 옷은커녕 먹을 것조차 없었다. 이때 위트컴 장군이 군법을 어기고 군수 창고를 열어 군용 담요와 군복, 먹을 것 등을 3만 명 피난민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줬다. 자, 이 일로 위트컴 장군은 연방의회 청문회에 불려갔습니다. 의원들이 쏟아지는 질책에 장군은 조용히 말을 합니다. 자, 우리 미군은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지만 미군이 주둔하는 곳에 사람들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그들을 돕고 구하는 것 또한 우리의 임무입니다. 주둔지의 민심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고 이기더라도 훗날의 그 승리의 의미는 쇠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자 의원들은 일제히 기립, 오랫동안 박수를 쳤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뒤 장군은 휴전이 되고도 돌아가지 않고 군수기지가 있던 곳을 이승만 정부에게 돌려주면서 이곳에 반드시 대학을 세워달라고 청하였다. 부산대학이 설립된 배경이다. 그러나 부산대 관계자도 교직원도 졸업생도 재학생도 이런 역사적 사실을 거의 모른다. 그리고 장군은 메리놀 병원을 세웠다. 병원 기금 마련을 위해 그는 가세 도포를 쓰고 걸치고 이 땅에 기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애썼다. 사람들은 장군이 채신 없이 왜 저러느냐고 수군댔지만 개의치 않았고 온 마음과 힘을 쏟았다. 전쟁 기간 틈틈이 고아들을 도와온 위트컴 장군은 고아원을 지극정성으로 운영하던 한묘숙 여사와 결혼했다. 위트컴 장군이 전쟁 고아들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유다. 그리고 그는 부인에게 유언했다. 내가 죽더라도 장진호 전투에서 미처 못 데려온 이 장진호가 흥남부두 얘기입니다. 자, 못 데리고 나온 미군의 유해를 마지막 한국까지 찾아와 달라고 부인에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은 그 약속을 지켰다. 북한은 장진호 부근에서 길쭉길쭉한 유골만 나오면 바로 한묘숙 여사에게로 가져왔고 한 여사는 유골 한쪽에 300불씩 꼬박꼬박 지불했다. 그렇게 북한이
한 여사에게 갖다 준 유골 중에는 우리 국군의 유해도 여럿 있었다. 하와이를 통해 돌려받은 우리 국군의 유해는 거의 대부분 한 여사가 북한으로부터 사들인 것이다. 한 여사는 한때 간첩 누명까지 쓰면서 굴하지 않고 남편의 유언을 지켰다. 남편만큼이나 강한 여성이었다. 장군의 연금과 재산은 모두 이렇게 쓰였고 장군 부부는 끝내 이 땅에 집 한 채도 소유하지 않은 채 40년 전에 이 생을 달리했다. 부산 유엔공원묘지에 묻혀있는 유일한 장군 출신 참전 용사가 바로 위트컴 장군이다. 끝까지 그의 유언을 실현한 부인 한묘숙 씨도 장군과 함께 합장되어 있다. 자, 이 땅에는 이러한 장군을 기리는 동상 하나 없다. 부산에도 서울에도 아니 부산대 학교에도 메리놀 병원에도 물론 없다. 그런데 오늘 장군이 떠난 지 꼭 40년 만에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위트컴 장군 조형물을 만들기로 결의했다. 늦어도 너무 늦었지만 국가 예산 말고 재벌 팔을 비틀지도 말고 70여 년 전 수해를 입었던 피난민 3만 명, 딱 그 수만큼 1인당 1만 원씩 해서 일단 그러니까 만 원씩 내어서 피난민 3만 명 3억을 마련했다. 그래서 동상 하나 세웠는 것 같아요. 자, 어때요? 자, 부산대가 이렇게 해서 부산대가 만들어졌다네요. 응? 참 그러네. 자, 포옹글인데 뭔가 이 현충일에 좀 가슴 찡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6.25 사변에서 이 미군들 전사자가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미군 전사자가. 내가 서울 그 전쟁박물관에 가서 그 전사자고 뭐 이거 딱 하고 그다음 휴전 협정에 김일성 서명까지 되어 있는 걸 내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온 게 있어요. 그거 나중에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내 기억으로 아마 미군 유엔군이 대부분은 미군이었겠지만은 전사자가 3만 명인가 그렇게 내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전사자가 3만 명.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미국하고 우리하고가 입장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면은 우리 군인 3만 명 목숨을 잃는 전쟁을 치르러 가도록 국민들이 허락할까요? 자, 이거 한번 참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